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첼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상승세를 완벽하게 타고 있는 상태, 300으로 전환한 이후 수비가 상당히 안정되어졌고 노세화가 뚜렷했던 왼쪽 풀백도 에메르송으로 바꾸면서 후방 안정감이 상당히 괜찮아졌고 물론 공격진은 아직도 정교함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파케타의 유효 슈팅 하나를 제외하면 웨스트햄이 기록한 유효 슈팅은 하나도 없었는데 일단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방 지향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어 롱볼과 역습 의존적인 공격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기존 포메이션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고 가동하고 있어 상대를 압박 그물에 가두기 좋다는 점은 첼시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첼시가 중원을 삭제한 듯한 모습과 측면 지향적인 전개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측면으로 가도 쉽게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대형입니다. 첼시는 풀럼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수비진의 활약상은 베스트였다고 볼 수 있었지만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의문이 상당히 남았던 경기였죠. 혹자는 풀럼전 워스트로 감독인 포터를 꼽기도 했습니다. 엔조가 첫 선발 출전을 했지만 자꾸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면서 중원이 텅 비는 양상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이 측면으로만 도는 양상을 보이고 말았는데 상대가 이제는 대형을 변경하고 상대를 압박 그물에 가두기 쉬운 양상을 자주 만들고 있음을 감안하면 공격 루트가 한쪽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좋게 보기는 어렵죠. 쿠쿠렐라를 언더래핑 시키면서 중원을 메우는 모습을 경기 중에는 보여주었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측면이 허허벌판이 되는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쿠쿠렐라를 수비 리스크를 감수하고 중원으로 배치하게 되는 등 수비적인 세부 전술도 매우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첼시가 이적 시장에서 대거 선수를 보강했지만 아직 신입생들의 활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고 전술의 세부 지시 사항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적어도 300으로 바꾸면서 후방 안정감이 상당히 살아났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실전 승부는 패스가 바람직한 매치로 보여지며 굳이 배팅해야 한다면 웨스트햄의 핸디캡 도움을 받아볼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사우샘프턴 대 울버햄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매우 강한 브렌트포드를 잡아내기에는 무리였습니다. 0대3으로 무력하게 패하면서 감독을 교체했음에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 상대의 역습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고 헤딩 경합에서 밀리면서 헤딩골을 2번이나 허용하는 등 브렌트포드의 플랜 A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행의 울브스는 헤더를 주무기로 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헤딩 경합에서는 사우스햄튼보다 근소하게 낮은 성공률을 보이는 등 워드 프라우즈를 무기로 한 롱볼 양상이 잘 먹힐 가능성도 있는 상태죠. 다만 기본적으로 아담스 등 공격진의 신장이 작은 편이라 워드 프라우즈를 앞쪽으로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떨어지는 방식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존스 감독은 사백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우스햄튼의 수비진들이 대부분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는 스타일이라 사백이 수비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울버햄튼은 리버풀을 3대0으로 잡아내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A컵에서도 재경기까지 몰고 가는 등 리버풀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울브스의 주요 공격 루트는 측면, 지난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중앙에 5명을 배치하면서 압박하자 측면에서 수적 동료를 만들면서 쉽게 압박을 분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황희찬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 다만 사라비아를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했기 때문에 뎁스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라비아가 황희찬보다 스탯 생산력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윙어들에게도 압박 대형 유지를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는 리버풀의 중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것을 공략하기 위해서였고 롱볼 위주의 사우스햄튼을 상대로는 측면으로 질러주는 롱볼에 대비할 대형을 짤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사우스햄튼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울브스가 수비 대형을 짜는데 능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윙어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도 울브스 수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죠. 사우스햄튼의 공격이 상당히 단조로운 양상이고 팀 구성원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 물론 울브스도 꽤 내려앉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 저득점이 예상되지만 울브스를 픽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풀럼 대 노팅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럼은 선더랜드를 3대2로 힘겹게 잡아냈습니다.
물론 이 경기를 위해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는 등 로테이션을 꽤 세게 돌린 모습을 보여준 것을 감안해야 하는 상태죠. 수비적으로는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 공격에서 오랜만에 다득점이 나온 것이 고무적인 성과였습니다. 리그 득점 페이스는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측면 크로스로 미트로비치의 피지컬을 10분 활용하는 방식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인데 최근 리그에서 붙은 상대들이 뉴캐슬, 토트넘, 첼시였어서 전력상 아래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측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노팅엄을 상대로는 팀님을 활용한 중앙 빌드업도 어느 정도 완성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뉴캐슬을 상대할 때는 펜백 양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는 뉴캐슬의 약점을 저격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토트넘을 상대로도 강한 압박으로 중원 전개를 막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때문에 실리적으로 운영하는 팀에게는 꽤 실점이 자주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으로 사우스햄튼과 본머스를 상대로도 실점이 나오면서 꽤 어려운 경기를 했었습니다. 노팅엄은 리그 5경기 연속 무패로 분위기를 완벽하게 탄 상태입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팀의 조직력이 좋아진 느낌, 선수비, 후역습 체제를 위해 안정적인 수비 형성은 필수였는데 이제는 팀의 아기가 맞아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풀럼처럼 수비라인까지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뒷공간으로 오는 패스를 견제하기 위해 전방에서 더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해당 현상이 두드러지는 편으로 노팅엄의 원정 득점력은 10경기 3골에 불과합니다. 노팅엄이 상대 후방에서의 볼 소유를 조금 괴롭혀주고는 있지만 후방에서 빌드업 시퀀스가 안정적인 팀을 상대로는 압박의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 단점이 여실히 나왔던 경기가 맨유와의 리그컵 1, 2차전이었죠. 중앙 빌드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팀이라 풀럼이 노팅엄을 상대로 유의미한 공격 장면은 많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경기 주도권은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을 상정해야 합니다. 노팅엄이 원정에서는 상당한 약세고 특히 득점력이 홈에서 너무 떨어지는 편입니다. 노팅엄의 전방 압박과 최근 보여주고 있는 강세를 주의해야 하기는 하지만 풀럼이 팀님이 주축인 후방 빌드업 체계가 나름 괜찮은 편이라 주도권을 꾸준히 쥐는 것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팅엄이 이미 맨유를 상대로 후방 빌드업의 운용을 잘 견제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뉴캐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87분 미토마에게 실점하면서 패배를 안고 말았습니다. 에버튼을 잡아낸 것 이외에는 리그에서 좀처럼 승점 3점을 쌓지 못하고 있는데 압박의 시퀀스가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압박을 시도는 하는 팀입니다. 그러나 압박의 얼개가 아직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상대의 공 소유와 전개를 거의 방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의 공 소유를 거의 억제하지 못하면서 72%의 점유율을 내주었던 것이 결국 탈이 나고 만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뉴캐슬을 상대하는 방식인 라인 내리고 펜백 양상을 본머스가 만들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 경우 상대에게 점유율을 크게 내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지난 브라이튼전과 비슷한 페이스로 경기가 될 것이 유력한 상태로 솔랑케의 결장으로 인해 전방 상황도 크게 좋지 못한 상태고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누수가 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웨스트햄과 1대1로 비겼습니다. 16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중 순위도 맨유에게 추월당하면서 4위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윌슨이 3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웨스트햄을 공략하는 대어려움을 꽤 많이 겪었죠. 생막시맹 정도를 제외하면 온더볼에 강한 스타일이 적고 특히 윌슨은 높은 라인을 상대가 구축해야 공간 침투를 하면서 파괴력이 늘어나는 유형입니다. 물론 라인을 크게 내리면서 상대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기 주도권을 쥐기 쉽고 수비에서는 큰 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가 높은 뉴캐슬의 라인을 공략하기 위해 롱볼도 나름 섞어가고 있지만 지난 경기에서 제어, 덴번 조합이 총 15회의 공중볼 경합 승리를 따내는 등 롱볼 양상의 팀에게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최근에는 라인을 대놓고 내린 팀에게는 고전하고 있고 특히 득점력에서의 난조가 심한 상황입니다. 물론 본머스의 역습 얼개가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었다는 느낌은 적고 온더볼에 능한 생막시맹의 활용폭을 늘린다면 극복이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이기에 뉴캐슬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